한국 무기보다 더 무서운 이것에 영국이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왜 영국의 기자는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32살 영국인 기자로 일하고 있는 테디우스입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다른 윈터스 부장님의 이메일이었어요. 저는 이메일을 클릭했고 제목을 읽자마자 실망했어요. 한국 문화조사라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런던 크로니클의 기자로서 저는 온갖 주제에 대해 글을 써왔지만 이건 완전히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식당들이 런던 전역에 생겨나고 한국 팝송이 라디오에서 나오고 한국 TV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모든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요? 곧 사라질 또 하나의 트렌드일 뿐이었어요. 저는 이메일을 닫으려고 했을 때 사무실 건너편에서 윈터스 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테디우스, 한국 문화 기사에 대한 제 이메일 받았어요? 저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어요. 네, 하지만 왜 이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저는 찡그린 표정을 숨기지 않고 대답했어요. 몇 달 안에 사라질 또 다른 트렌드일 뿐이에요. 모두가 뱀파이어 영화에 집착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윈터스 부장님은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제 책상으로 걸어와 팔짱을 꼈어요. 그녀의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은 길게 풀어져 있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독자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저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좌절감을 느꼈어요. 32살인 저는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지 알 만큼 충분히 오래 기자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좋아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난 것처럼 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영국 지역 문화에 대해 읽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셰익스피어와 비틀즈가 있잖아요.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테디우스. 윈터스 부장님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당신이 발견하는 것에 놀랄지도 몰라요.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 방금 열어놓은 빈 문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었죠? 아시아 어딘가에 있었어요. 한국 전쟁 후에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김치를 먹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이미 지루함을 느꼈어요. 왜 사람들이 영국이나 미국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질까요? 왜 할리우드가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 TV 프로그램을 볼까요? 빨리 끝낼게요. 저는 커피잔을 들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이 간단한 과제가 제 경력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 전체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알 수 없었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하니까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도 여전히 한국 문화과제에 대해 짜증이 나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빠르게 검색해보니 마침 그날 제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한국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완벽해요.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기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거기서 1시간 정도 보내고 몇 가지 메모하고 사진 몇 장 찍고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예요. 저는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청바지, 티셔츠, 그리고 낡은 가죽 재킷만 입었어요. 저는 빠르게 걸어가면서 기본적인 관찰 사항을 적고 집으로 돌아가 축구 경기를 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축제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작은 모임이 아니었어요. 엄청 컸어요. 다채로운 텐트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나무 사이에는 한국어로 쓰인 밝은 배너들이 걸려 있었으며 공기는 음악과 군침이 도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인파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원을 가득 메웠고 대부분은 한국인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위해 왔다고요? 저는 의도치 않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이 축제는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저는 돌아서서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이 저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군중 속에서 돋보이는 다채로운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참, 저는 소피아라고 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 축제에 처음 오셨나요? 저는 혼잣말하는 것을 들켜서 약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테디우스예요. 저는 한국 문화가 런던에서 왜 인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글을 쓰는 기자예요. 오, 멋져요. 소피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기 계신 김에 음식도 꼭 드셔보세요.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떡볶이요. 그녀는 천천히 반복했어요. 매운 소스의 쌀떡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절하기도 전에 소피아는 저를 군중을 통해 긴 줄이 있는 음식 텐트로 이끌고 있었어요. 저는 외국 음식을 먹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고기와 감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를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5분 후 음식 갑 한 대에 여성이 두껍고 빨간 코팅이 된 쌀 막대기처럼 보이는 것이 담긴 작은 종이 그릇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릇에서 김이 올라오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동시에 났어요. 저는 보통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저는 밝은 빨간 소스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한 조각만 드셔보세요. 소피아는 이미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즉시 제 미각은 맛의 폭발을 경험했어요. 네, 매웠지만 또한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달콤하고 풍미가 있었어요. 떡은 쫄깃하고 만족스러웠어요. 이거 실제로 맛있네요. 저는 스스로도 놀라며 인정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소피아는 눈가에 주름이 지면서 웃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케이팝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더 먹으며 말했어요. 영어 프로그램과 음악이 충분히 있는데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소피아는 제 발언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신 그녀는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제 동생도 한국 액션 영화에 빠지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축제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즐기는 것을 보았어요. 전통 북치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 K-팝 노래에 맞춰 춤추는 10대들, 그리고 아름다운 붓으로 한국 글자를 쓰는 연습을 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노트북은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는 사진으로 가득 찼으며 제 위는 발음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즐겼던 음식들로 가득 찼어요. 비록 한국 문화의 매력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축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아마도 이 과제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떡볶이의 맛이 여전히 혀끝에 남아있는 채로 집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어요. 축제 이후 저는 한국 문화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런던 대학교에서 문화 트렌드를 전문으로 하는 엘리너 킴 박사와 인터뷰를 약속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가 읽었던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관한 여러 기사에서 등장했었어요. 월요일 아침 그녀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발견한 것에 놀랐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다른 교수들의 답답하고 책으로 가득 찬 사무실과 달리 킴 박사의 공간은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벽에는 책장이 줄지어 있었고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화려한 예술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일부는 전통적으로 보이는 그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함께 있었어요. 킴 박사 자신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저는 나이든 진지한 학자를 상상했지만 그녀는 단발머리에 30대에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블랙우드 씨 환영합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저는 좋은 한국 녹차가 있고 아니면 영국식 아침차도 있어요. 영국식 아침차가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의 책상 맞은편에 있는 편안한 의자에 자리를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녀가 옆 테이블에 있는 전기주전자를 사용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제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냈어요.
블랙우드 씨. 그녀는 저에게 김이 나는 컵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한국의 물결 또는 한국어로 한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알고 싶으신 거죠? 네. 저는 완벽하게 우려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문화와 비교해서 한국 문화가 특별한 점이 뭐죠? 킴 박사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제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요. 저는 그녀가 제 직설적인 태도에 불쾌해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것이 고마웠어요. 한류가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예술을 완성했어요. 그들은 보편적인 이야기 요소를 가져오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죠.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언어 장벽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쇼나 음악을 즐길 수 있죠? 좋은 질문이에요. 킴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감정은 보편적이에요. 잘 만들어진 한국 드라마는 자막이 필요하더라도 당신을 웃게 하거나 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은 언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요. 이탈리아어를 말하지 못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를 좋아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탈리아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얼마나 이탈리아 오페라를 좋아했는지 기억났어요. 킴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뮤직비디오의 클립들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제작 품질이 인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아름다운 풍경, 매력적인 배우들, 그리고 이 짧은 클립들에서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또 다른 요소는 킴 박사는 태블릿을 두드려 더 많은 예시를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한국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에서 불과 몇 세대 만에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빠르게 변모했다는 거예요. 그 여정에는 무언가 영감을 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한 저의 지식은 한국 전쟁에 관한 학교에서의 희미한 기억에 불과했어요. 많은 한국 이야기들은 또한 인내, 가족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강조해요. 킴 박사는 더 많은 클립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러한 주제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인터뷰가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과 그 문화에 대해 실제로 제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의 무시하는 태도는 어떤 진짜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저 자신의 좁은 관점일 뿐이었죠. 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킴 박사는 우리 시간이 끝나갈 때 제안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 문화에 몰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몇몇 프로그램을 보고 음악을 듣고 음식을 먹어보세요. 외부에서 그것에 대해 쓰는 대신 직접 경험해보세요. 저는 이 과제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제 기사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고려해볼게요. 저는 인터뷰를 마치며 말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킴 박사가 한국의 변화에 대해 말한 것을 계속 생각했어요. 가난과 전쟁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까지 그것은 꽤 대단한 여정이었어요. 아마도 그렇게 많은 도전을 극복한 문화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았어요. 아마도 한국 드라마 하나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역을 나서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물론 연구 목적으로요. 밤새 뒤척이다가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킴 박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일주일 동안 한국 문화에 몰입하기로 했어요. 기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상세한 일정을 만들었어요. 한국 드라마 보기, 한국 음식 요리하기, K-팝 음악 듣기, 그리고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도 배우기로 했어요. 일주일이요. 저는 계획을 적으면서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 기사를 쓰고 끝낼 거예요. 첫째 날, 저는 차 한 잔과 함께 소파에 자리를 잡고 하이퍼 나이프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초보자에게 좋은 스릴러로 추천했어요. 저는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빠져들었어요. 캐릭터들은 복잡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며
줄거리 반전은 계속 저를 추측하게 만들었고 영상미는 놀라웠어요. 주인공은 저를 떠올리게 했어요. 고집스럽지만 의도는 좋은 한 편만 더요.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차는 차가워졌고 밖의 하늘은 어두워졌으며 저는 6편을 연속으로 보았어요. 자정이 넘었어요. 글쎄, 그건 예상치 못했네요. 저는 마침내 TV를 끄면서 중얼거렸고 제 마음은 여전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론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비빔밥 요리에 도전했어요. 축제에서 먹어본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한국식 밥 요리였죠. 저는 모든 재료를 부엌조리대에 펼쳐놓았어요. 밥, 시금치, 당근, 버섯, 소고기, 그리고 고추장이라 불리는 특별한 고추 양념. 온라인 비디오를 따라하며 저는 채소를 썰고 밥을 지었으며 매운 소스를 준비했어요. 제 부엌은 곧 재앙의 현장처럼 보였어요. 냄비가 여기저기 있고 자른 채소가 도마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건 샌드위치보다 훨씬 더 복잡하네요. 저는 모든 것을 동시에 준비하려고 고군분투하면서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마침내 제 그릇을 완성했을 때 밑에 밥 위에 색색의 채소들이 부분별로 배열되고 중앙에 고기,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올려진 계란 후라이. 저는 이상하게 자랑스러웠어요. 그것은 거의 레시피의 사진처럼 보였어요. 저는 매운 고추장 소스 한 스푼과 함께 모든 것을 섞고 첫 입을 먹었어요. 첫 시도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저는 제 창작물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맛과 식감의 조합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셋째 날, 저는 온라인 음악 평론가들이 추천한 K-팝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음악이 너무 화려하고 댄스 루틴이 너무 정교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여러 다른 그룹들을 들어본 후 저는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노래들을 발견했어요. 음악에는 전염성 있는 에너지와 긍정성이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특정 노래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넷째 날이 되자 저는 한국 문화 실험을 계속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저는 언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 연습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습했어요. 이는 한국어로 헬로를 의미했어요. 발음은 어려웠지만 20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제대로 했을 때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다섯째 날, 저는 무료 서예 수업을 제공하는 한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선생님은 부드러운 손을 가진 연세 드신 한국인 여성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문자책에는 15세기의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녀는 제가 글자를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설명했어요. 그전에는 한자를 알고 있는 양반들만 읽고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에 진심으로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한글은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거군요.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으로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세종대왕은 교육이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교육에 대한 이러한 민주적인 접근 방식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기자로서 저는 지식과 진실을 소중히 여겼고 모든 시민들의 문해력을 우선시했던 문화를 존경했어요. 일주일이 끝날 무렵 저는 제가 적은 모든 메모, 찍은 사진, 그리고 모은 한국 간식들을 보면서 책상에 앉았어요. 저는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못해 시작한 과제가 진정한 관심사로 바뀌었어요. 한국 문화는 그저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풍부하고 복잡하며 세계에 제공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판단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열면서 어떤 각도로 접근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관한 제 기사를 몇 시간 동안 작업해왔지만 이제 막혔어요. 문제는 제가 쓸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 원래 계획은 지나가는 트렌드에 관한 짧은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롭게 발견한 저의 감사함을 하나의 기사에 담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 한국 관련 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윈터스 부장님이 제 책상 옆을 지나가면서 물어보셨어요. 다시 쓰고 있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인정했어요. 제 첫 초안은 주제에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윈터스 부장님은 놀라움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건 테디우스답지 않네요. 당신은 보통 첫인상을 고수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틀렸어요. 저는 그녀를 올려다보면서 말했어요. 한국 문화는 그저 무작위적인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통과 혁신의 매혹적인 조화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글쎄 인상적이네요. 터스 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기사를 읽어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제 기사를 신중하게 작성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와 그 놀라운 발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예술적 우수성, 그리고 이야기에 반영된 문화적 가치에 대해 썼어요. 저는 킴 박사의 인용문과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의 일화를 포함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회의론에서 감사함으로의 저 자신의 여정에 대해 썼어요. 저는 초기의 편견을 인정하고 한국 문화에 몰입한 것이 어떻게 제 시각을 바꾸었는지 설명했어요. 마침내 한류, 단순한 트렌드 그 이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출했을 때 저는 제 작업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것은 제 글이 이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정직했어요. 저의 기쁨으로 그 기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독자들은 그것의 정직함과 통찰력을 칭찬했고 심지어 한국 문화 애호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기도 했어요. 윈터스 부장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저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일련의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셨어요. 저는 런던 크로니클의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윈터스 부장님의 사무실에서 시리즈에 대해 논의하면서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좋은 기자는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바꾸려는 사람들이죠. 한 달 후 저는 문화인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기 전에 저는 어떤 문화가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영국이나 미국 문화처럼 익숙한 문화에만 집중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 축제의 사진을 보여주고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의 클립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어요.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저는 그들의 열정적인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모든 문화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요. 단지 다르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무시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멋진 경험을 놓치게 돼요. 따은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어요. 블랙우드 씨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어요. 아직은 없지만 내년 봄에 그곳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날 학교를 떠나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운동장을 걸으며 저는 하나의 과제로 인해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고 세계관을 넓히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기자가 되었어요. 제 휴대폰에는 한국 노래 플레이리스트, 시도해 볼 한국 요리법 갤러리,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앱이 있었어요. 제 다음 목표는 서울을 방문할 때까지 간단한 한국 어린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한때 한국 문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비웃었던 테디우스 블랙우드는 이제 그것 없이 제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마침내 좋은 기자가 항상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배우는 것이요.